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부동산 강제 집행 실전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후에 반포동 빌라인데 강제 집행한 실전 사례이고요.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관이 직접 나가서 빈집을 강제로 문을 딴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서 강제 집행까지라고 했고요.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은 동시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게 만약의 경우 합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또는 그 점유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인도명령은 신청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한 것이죠. 우선 뭐 요 양식은 보시면은 부동산 경매사건 번호 적으시고 신청인 즉 매수인을 얘기하죠. 피신청인은 뭐 점유자 임차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언제 잔금을 냈거나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아니해서 기법원 소득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인도하도록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지로 쓰면 되고요. 요거는 요 밑에 또 있습니다만 요 한 장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만 올렸고 그 밑에는 날짜하고 매수인 뭐 또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연락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대금 납부 완납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겠죠. 6개월 지나면은 인도명령 신청이 안 되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죠. 인지 전원을 붙이게 되고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해야 됩니다. 신청하고 나면은 이 사건명은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사건명이 되고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데 2019 타인 뭐 이렇게 되죠. 물론 해당 법원은 요 앞에 나오고요. 그 접수일이 이렇게 됐는데 인용되기까지 약 2달이 더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길었죠. 그 이유가 그 점유자들이 거기에 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송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뭐 공시 송달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신청서 접수하고 송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이 사건은 또 인도명령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피신청인 즉 점유자에게 신문서 송달을 했습니다. 근데 폐문부제로 받지 않으니까 몇 번 우체국에서 송달을 했겠죠. 그러다가 송달 안 됐다는 보고서가 들어가니까 이제 피신청인 낙찰자가 특별 송달 신청을 했고요. 또 다시 신문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제로 받지 않으니까 공시 이제 이때는 집행관이 나가서 송달하게 되니까 특별 송달은 이제 집행관이 송달 불능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재판부에서 신문서를 공시송달로 해줘서 신청 후 공시송달은 2주면은 도달된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6일 날 2019년 11월 6일 했으니까 2019년 11월 21일 0시가 되면 도달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도명령 결정을 해줬고 이 결정문을 송달해야 되는데 본인에게는 뭐 며칠 내로 송달이 되죠. 근데 또 피신청인이 없으니까 공시송달로 했는데 위에는 보면은 14일 후를 했는데 여기는 그 다음 날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법원에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체국에 도달이 되도록 하면은 도달한 것을 송달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0시에 도달한 걸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결정문이 송달이 됐으니까 본인에게만 오면은 강제 집행을 신청을 집행관실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 송달은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첨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은 요건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짜집기를 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요 공간이 많이 있는데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 사건이고 인도명령이고 신청인 피신청인 뭐 신청인에게 필지 목록 즉 낙찰받은 부동산이겠죠. 인도하라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결정문하고 송달 증명은, 이게 이제 그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은이죠.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문이. 그거하고 집행문 부여 그러죠. 집행문하고 이렇게 첨부를 해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집행권은 그러면은 부동산 인도 결정문을 얘기하는 거고, 송달 증명서, 그리고 아까 집행문 하고 세 가지를 요 강제 집행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집행 비용을 예납하라고 하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 128만 원인데 이 비용이 뭐냐 하면은 인건비예요. 요거를 먼저 납부를 했고, 그러고 나면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사전에 나가서 집행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집은 사실은 60평형이기 때문에 집이 좀 큰 겁니다. 집행 비용은 여기 사실은 그 대상이 2명이었었어요. 제가 위에 설명은 1명으로 했지만은, 근데 그 1인당 3만원, 3만원 하고 또 예납금으로 45,400원, 125,400원 요 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집에 그 뭐 살림살이가 얼마나 있는지 미리 가봐야 되니까 열쇠 따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문을 땄습니다. 그 비용이 10만원 들어갔고요. 아까 128만원 인건비 들어갔던 거하고 또 추가로 60만원이 더 나갔고, 그리고 사다리차 비용이 20만원, 또 이 집행 당일이고 나간 거죠. 또 이 집을 강제로 따야 되니까, 이때 땄을 때는 짐이 얼마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딴 거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 딴 거는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열쇠까지 그날 교체를 했습니다. 사다리차 비용, 열쇠 따는데 또 열쇠 바꾼 비용, 그리고 공과금도 다 정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산을, 살림살이를 보관을 했는데 330만 원이 나왔는데, 컨테이너 한 개에 석 달치를 연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가 110만 원씩이고, 이 집 같은 경우는 3개 분량이었기 때문에 33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석 달이니까 만약에 뭐 한 달 반 만에 끝나고 동산 경매까지 다 끝났다면은 일부 이 보관비는 반환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집에 이 살림살이를 찾아가지 않으면은 낙찰자가 동산 경매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동산 살림살이가 다 압류가 되어 있었어요. 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제3의자가 압류하고 동산 압류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간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약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납부는 하지 않았고 납부할 요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672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보관비에서 줄어들면 그만큼 실제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이런 보정명령서를 받아가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초본을 떼오라 그래서 초본을 떼다 줬죠. 뭐 여기 보면은 전입 세대 열람은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초본만 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본을 떼서 이렇게 초본을 뗐죠. 떼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이 동산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해달라고 판사에게 서류를 올리게 되겠죠. 그 뒤에 판사가 매각하라라는 명령이 나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동산도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